최근에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이슈가 무엇이 나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불안감을 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장세 생각해보면요. 이 수십 년 동안의 증시에서 한 해도 마음 편했던 해는 없었습니다. 자, 아무리 상승장이었던 해더라도 한두 번씩은 큰 시장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슈가 그러한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또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불안했던 그러한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 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은 후방에 현금 자산을 보유하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최근의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 지표인 V-코스피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작년 이후부터 해서 꾸준히 변동성이 낮아져 왔던 V-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3월 이후부터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재 변동성인 V-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하루하루 단위의 주가 지수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예상과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무시하고 모두 이제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가시거나 또는 신용융자라든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본인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 거의 200% 이상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100% 출근하는, 그러니까 100% 투자는 그러한 전략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전쟁사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의 7천량 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좌천되고 원균 장군이 조선 해군 대제독으로 승진하면서, 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왕이었죠. 선조왕이 이제 마음대로 해군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원균 장군에게 자, 일본군을 쳐들어가서 뭔가 결과를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군 출동해라라는 그러한 압박을 계속 가했습니다. 결국 자, 7천량 해전에서 원균 장군은 전함 200척을 총출동시킨 나머지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 막 겁나가지고 도망간 우리나라 전함도 있었는데 결국은 대패했고 후방에 군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군에 의해서 조선 수군이 도륙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자, 그 12척, 도망갔던 12척이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해전사를 남기긴 하였지만, 제 원균 장군이 그때 당시 총출동하지 않았더라면 조선 해군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앞서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장에서도 한두 번씩은 큰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1999년에 화려했던 장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1999년에 코스닥 지수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2000대, 지금에 비하면 거의 4, 5배 되는 화려했던 그러한 지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코스닥 지수는 1999년 초반에 700포인트도 안 되는 그러한 주가 지수였다가 연말에 28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거의 4배 가까운 주가 지수 상승률이 있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어려운 장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한 번 정도 이제 조정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자, 그때 1999년 당시 여름에 대우 사태가 터지면서 코스닥 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했던 분들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많이 겪으셨죠. 자, 어쨌거나 시장이 상승장이어도 정말 녹록치 않은 장세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요 전략을 하나만 기억을 하신다면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방 지원군으로 쓸 수 있는 현금 10 내지 30%를 꼭 지키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나머지 금액 10% 내지 30% 외에 70에서 90%의 주식 투자한 자금이 이 자금들이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가끔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손실이 발생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식 100%로 투자했다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재기불능의 금액이 될 수 있겠지만 후방에 그래도 10 내지 30%의 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가끔씩 급전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요. 갑자기 돈을 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식을 갑자기 매도해서 이 현금을 확보하지 않고 여유 있게 여유 현금에서 뽑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한 주식을 전략적으로 좀 차근차근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즉 심리적인 완충지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현금 비중 10 내지 30%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부분. 이 부분은 자, 현금 비중이 결국은 투자 마인드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마음 편한 투자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어제 같은 장세에서 바로 우리가 결론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장중에 2%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가 크게 떨어질 때 물량을 빼앗기는 그러한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있었다면은 냉정하게 이제 좀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 현금 비중 일정 부분 10 내지 30% 비중을 유지를 하신다면요. 한층 현명하고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성공 투자하시는 지름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비중 10 내지 30%